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한 줄 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앞서 은혜로운 섹터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방산주 지금 시장에서는 방산주에 대해서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방산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고민되시죠? 네.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오 이슈를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또 그 주제이잖아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한번 멋지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 이슈 열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리스크 없는 방산주 어떻게 풀어볼까요? 제가 이제 약간 보수적 입장에서의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내용의 흐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없는 방산주, 일부 리스크는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지난해 방산 업종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죠. 한 100억 불 정도 수준에서의 그 방산 수출이 있었습니다. 100억 불. 그러면 다른 업종에서 100억 불 정도의 수출을 했던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화장품이 한 120억 불 정도 수출했고요. 네, 그다음에 K푸드가 한 100억 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의 수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방산이 뭐 몇 대를 팔고 몇 천억을 수출을 하고 뭐 등등등등등 얘기를 했지만 화장품과 K푸드 수준에서의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눈높이 수준을 이제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수출은 수주와 수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음에 바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항공기 같은 거 10년 이상 걸리고요. 조선이랑 비슷하네요. 조선은 한 3년 정도 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K9이라든가 전차라든가 이런 형태도 4,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집행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의 방산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는 다소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방산의 전체적인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는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주 괄목할 만한 수출 데이터를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필리핀으로 못 받았고 이라크로부터도 필리핀으로 일부 떼먹혔죠. 이라크로부터는 못 받고 뭐 이런 등등의 방산 수출 리스크가 있네요. 리스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방산주들의 점진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방산주가 최근래에서 왜 오를까? 실적이 좋아서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어났다고 그래요. 현대로템도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 200%가 늘어났습니다. LIG도 발표하겠지만 잠정 실적이 200%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난 3분기 실적을 우리가 딱 과거로 가서 보게 되면 그때도 영업이익이 200%씩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아니고요. 3분기에도 그때 타이틀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신장.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세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게 4분기에 월등하게 증가한 거 아니고요. 이제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방산주. 왜 이번 주 흐름에서 각기 종목 간의 흐름이 얼마 전에 현대로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였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방산의 수출과 실적과 향후 전망치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현대로템이 지난 흐름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2월 5일에 그 미국 시장에 K방산 ETF가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 ETF가 상장된 이후에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산 ETF 내에서 포함된 종목들의 평가 기준,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게 재조정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주식을 사고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주식을 좀 팝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해서는 현대로템에서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했어요. 네. 나머지 방산주들은 그냥 관망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대로템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PBR 기준에서 이제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5 이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8 그리고 LI 넥스원은 5.2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리밸런싱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5.2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현대로템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의 실적과 방산의 전망치로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저는 여기에 퀘스천을 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고 LIG 넥스원도 기대감에서 한 3, 4% 올라가고 있지만 현대로템, 그러니까 동반해서 방산 전체적으로 온기가 향상되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한화그룹 내에서 승계 문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아주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 주식을 매입한다라고 하죠. 지분 구조를 가져간다고 하죠. 한화가 M&A를 참 잘하는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이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회사일까요? 삼성으로부터 빅딜이 이루어졌던 삼성항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은 전신회사 얼마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대우조선 해상을 인수했던 회사죠. 그러니까 M&A를 잘해서 좋은 회사로 거듭나고 키우는 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에요. 하나그룹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대기업 구조 측면에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룹이 현대차 그룹과 하나그룹입니다. 나머지 다 승계가 이루어졌죠. 현대차 그룹은 그 지주회사 개념에 있는 순환출자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나 현대차 그룹 내에서 다른 자동차 업종의 현대 그룹 내에서 강한 종목이 글로비스하고 모비스 잘 안 빠져요. 주가 올라갈 때는 글로비스하고 모비스가 막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지주회사 격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순환출조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승계가 되면 이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주가가 비교적 다른 현차나 기아보다도 주가가 강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 딱 넘어와가지고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큰아들이면서 승계를 이제 앞으로 향후 진행이 되겠죠. 김승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70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승계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기존에 김동관 부회장이 21년도에 그 회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하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이쪽에 힘을 빡 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황이 맞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 솔루션의 주가가 좀 약화됐죠.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방산업종이 좋아요. 하나그룹의 이제 수직 계열에서 지분 구조 측면을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단에 있고요. 그 밑에 하나 시스템이 있고요. 그 밑에 하나 오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물론 기존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이제 지배 구조 측면에서의 승계 과정을 위한 지분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주가 흐름이 오늘장 반영이 되는 가운데에서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초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럼 실적이 원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거네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방산주가 오늘 상승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승계와 관련된 이슈로의 주가 상승이 오늘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면 승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궁금합니다. 오늘 뭐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고 뭐 밀릴 수도 있고 뭐 내일장 조정받을 수도 있고 내일장 상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승계 이슈가 발현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정체되더라도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정체되지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관심 있어. 이 회사에 대해 투자 한번 해보고 싶어. 뭐 기업 가치 나쁘지 않고 방산 리스크 없다는데 네. 언론에서 진짜 리스크 없는지 한번 사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이 아니죠. 오늘이 아니고요. 한 템포 늦춰 잡아 가시게 된다라면 분명한 흐름에서 오늘장 상승하고 출렁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쉽게 안 빠질 겁니다. 그러면 출렁임의 과정에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매수 흐름에서의 적기로 투자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산업종의 전반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과 연동된 향후 수출과 연동된 주가 상황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주가의 뷰로 판단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각각의 가진 여러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최근에 움직였고 이 주가가 움직였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앞으로 뭐
고점 찍고 꺾인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뇌동하셔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니까 나는 다른 방산주를 한번 사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해당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슈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떤 내포된 주가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의미 해석을 해보신다면 향후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